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CXMT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신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CXMT의 DDR5 수율이 90%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아,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는 아니지만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그 수율과 DDR5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 DDR5 수율 90%가 맞는지 여부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CXMT의 17나노급 DDR5 수율이 90%를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중국발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수율 90%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웨이퍼에서 정상적으로 나온 다이의 수율인지, 아니면 특정 테스트를 통과한 칩의 수율인지, 아니면 실제 서버용 모듈로 조립해서 고객 인증까지 통과한 수율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율 90%라는 숫자만 가지고 CXMT도 이제 삼성과 버금가는 DDR5 수율을 갖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오바죠.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CXMT의 DDR5 제품은 아직 선두 업체들과의 성능과 전압 특성, 그리고 제품 편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CXMT DDR5가 AMD 플랫폼에서 DDR5 8800 속도를 시연했다는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이것만 보면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한 개의 제품이나 특정 조건에서의 최고 성능과 대규모 양산 제품의 평균적인 경쟁력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CXMT의 수율 개선은 사실상 중요한 진전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삼성 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게, CXMT는 지금 EUV 수급이 막힌 상태죠. EUV가 없는데 어떻게 이 정도 수율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CXMT는 미국 장비 규제 때문에 최첨단 EUV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DUV, 심자외선 장비를 활용해서 16에서 17나노급 D램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CXMT가 DUV 기반으로 DDR5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외신에서도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술적 성과지만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EUV가 없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리한 동시에 원가 측면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DUV만으로는 여러 번 노강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공정 단계가 늘어나고 장비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고 공정 시간도 늘어나고 결국 웨이퍼 한 장을 만드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EUV가 없는데도 만들었다는 것과 EUV가 없는데도 삼성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후자를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애플이 CXMT를 받아들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애플에 퇴짜를 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또 하웨이에 퇴짜를 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는 LPDDR이니까 이 메모리는 아니겠지만 DDR5와 관련해서는 하웨이의 좀 싸게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정도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을 불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와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EUV가 없는데도 삼성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삼성이 브랜드 네임 때문에 브랜드력 때문에 가격을 올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CXMT가 EUV 없이 DUV만 갖고 삼성과 버금가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도 상당히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EUV도 없고 DUV를 갖고 DDR5를 만들어야 하고 이런 악조건에서도 왜 CXMT는 굳이 DDR5 생산을 늘릴까 하는 점을 잘 또 봐야 하는데요. 이게 사실상 핵심입니다. 메모리 시장을 보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의 회사인데요. AI 때문에 HBM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DDR5와 같은 서버 D램, 범용 D램에 투입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AI 서버가 늘어나면서 AI 인프라에 HBM만 필요한 거 아니죠. 서버에는 DDR5도 필요합니다. 결국 HBM이 부족한 게 아니라 범용 서버 DDR까지 부족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CXMT 입장에서는 후발주자로서 엄청난 기회인 셈이죠. 삼성과 똑같은 기술력을 갖추고 삼성과 정면 승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이 HBM의 생산 능력을 투입하는 동안 비어있는 DDR5 시장을 더 파고들면 되는 상황이죠. 실제로 최근 디지타임스는 지난해부터 CXMT가
DDR4 생산을 줄이고 DDR5로 중심을 옮기고 있고, 작년 말에는 CXMT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차지했다고도 했습니다. CXMT의 DDR5 공세는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죠. 이미 상당히 오래 준비된 전략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CXMT의 전체 캐파 가운데 DDR5는 얼마나 될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타임스 같은 경우는 작년 말 2025년 말에 DDR5가 전체 출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최소한 60% 이상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만 현재 뭐 7, 80%다 이런 식으로 단정할 공개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요. CXMT의 전체 캐파입니다. CXMT는 월 35만 장의 웨이퍼 투입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당히 큰데요. 마이크론의 올해 말 캐파 추정치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월 35만 장 웨이퍼 투입이 그렇다는 얘기죠. 앞으로 CXMT를 볼 때는 수율 90%보다 35만 장, 월 35만 장 웨이퍼를 투입한다는 이 숫자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정말 그 CXMT가 그 많은 DDR5를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진짜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CXMT가 월 35만 장의 D램 웨이퍼 캐파를 확보하고 그 가운데 60에서 70%가량을 DDR5 계열에 배정할 수 있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월 21만 장에서 24만 장 정도의 DDR5 계열에 투입될 수 있는 웨이퍼가 확보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것을 그대로 DDR5 모듈 생산량으로 환산해서는 안 되겠죠. 제품 용량과 다이 구성, 수율, LPDDR 등 다른 제품 믹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한데요. CXMT가 DDR5를 소량 테스트하는 회사에서 대량 공급자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P와 델도 CXMT D램을 쓴다는데 얼마나 쓰는가 또 잘 봐야 하는데요. HP와 델 같은 경우는 CXMT DDR5를 검증하거나 평가했다는 보도는 이미 나왔습니다. 올 초에는 HP, 델, 에이서, 에이수스 같은 CXMT DDR5 모듈을 검증하고 있다는 기업 리스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HP와 에이서 등이 실제 일부 제품에 CXMT 메모리를 탑재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제품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입니다. 현재 공개된 신뢰할 만한 자료에서는 HP DDR5의 10%가 CXMT, 그리고 델 서버의 20%가 CXMT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0%가 됐든 20%가 됐든 이것도 그냥 예측일 뿐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HP가 CXMT를 쓴다와 HP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CXMT로 대체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대체하고 있느냐 이것이겠죠. 텐센트 계약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로이터가 지난 6월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텐센트와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대 규모의 장기 D램 공급 계약을 CXMT가 맺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고 서버용 D램 공급이 핵심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PC용 메모리를 만드는 것과 서버용 D램을 장기간 공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서버는 장시간 작동하고 기업 베이스도 오류율도 봐야 합니다. ECC도 봐야 하고 전력과 온도 특성, 호화성,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까지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PC 공급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공급입니다. HP, 델의 DDR5, LPDDR을 납품하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CXMT가 중국 서버 시장에서 본격적인 공급자로 올라서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이 얘기가 맞다면 볼 수도 있을 것인데요. 다만 이건 역시 텐센트 서버의 D램 전체를 CXMT가 공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극히 단자릿수 아래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10%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5% 아래일 것으로 보지만 CXMT가 어찌됐든 텐센트 서버에 DDR5를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CXMT가 지금 DDR5에 집중하는 타이밍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삼성이 HBM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생산하는 DDR5를
CXMT가 시장에서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고, 중국에는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고, 텐센트 같은 거대 중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 고객도 일부 확보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단순한 내수용 메모리 업체라고 CXMT를 폄하하기에는 이미 그 상황을 벗어났다는 생각도 듭니다. CXMT가 삼성 제품보다도 싸지도 않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CXMT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CXMT의 사실 현재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격 경쟁력이라기보다는 공급 가능 물량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싸냐보다 누가 물량을 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CXMT 물량이라도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 그걸 활용해서 CXMT가 자신감을 갖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삼성의 충격은 어디까지 올까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큰 충격은 없을 것입니다. CXMT의 지금 글로벌 D램 매출 점유율은 한 8% 수준인데요. 새 회사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아직까지 글로벌 D램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은 공급 부족 상황이고, CXMT가 DDR5를 늘린다고 해도 글로벌 공급 가잉을 만들어낼 정도의 물량은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CXMT가 삼성의 시장을 빼앗는 경쟁자라기보다는 부족한 DDR5 공급을 보충하는 제4의 공급자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올해라기보다는 2027년 이후인데요. CXMT가 수율 80-9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35만 월간 웨이퍼 투입 캐파를 실제로 가동하고 DDR5 비중을 더 높이고 텐센트 같은 서버 고객을 계속 확보하고 HP, 에이서, 에이수스 같은 글로벌 OEM의 인증을 늘리고 더 나아가 서버 시장까지 침투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중국산 메모리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논리만으로는 막기가 어려워지는 위상까지 CXMT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삼성에게는 또 하나의 방어막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바로 HBM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DDR5만 놓고 보면 CXMT의 추격이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HBM4, 4E, 5로 넘어가면서 고부가 메모리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CXMT가 범용 DDR5에서 삼성의 일부 영역을 가져간다 해도 HBM이라는 훨씬 높은 부가가치 시장으로 생산 능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삼성 대 CXMT 누가 DDR5를 많이 만드냐가 앞으로의 경쟁 포인트는 아닐 것입니다. 삼성이 얼마나 범용 D램을 HBM으로 전환하면서도 DDR5 공급 부족을 이용해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